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1년 9개월 만에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생중계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헤어지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온라인에선 최 씨와 피해자 관련 신상 정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가 콘서트 티켓의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일명 테일러 스위프트법을 만들었습니다. 티켓 사재기에 피해를 당한 의원이 직접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됩니다. 1년 9개월 만의 회견인데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현안에도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조건부 수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수사에 협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담화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 정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내외신 기자 150명과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지난 2월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아쉽다고만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유감이나 송구하다 등의 진전된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이미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압박이 큰 만큼 조건부 특검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 수사 후 여야 합의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이라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최혜병 특검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 저출산 등의 현안에 대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고 협조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김 여사의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최 목사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 과정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서울의 소리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영상을 찍은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 목사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오늘 오후 2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된 최 목사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 목사가 찍은 영상의 원본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 목사 측은 정당한 취재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박병윤입니다. 헤어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의대생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계획 범행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는데 온라인에선 최 씨와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최모 씨는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범행 왜 한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나 가족분께 할 말씀은 없습니까? 법원은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에는 최 씨가 대입수능 만점을 받은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이란 사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도 함께 알려져 유족이 피해를 호소 중입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최 씨를 추가 조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비 중인 자동차들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연기로 꽉 들어찼습니다. 불은 이 건물 5층에서 났는데 소방대원들은 지붕 위에서 구조물을 뚫고 진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정비소 직원 19명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처리 도장 부스 1개가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5분쯤 전북 군산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40분 만에 불을 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쪽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없는 수요일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미 경선에서 사퇴한 헤일리 후보가 여전히 트럼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위스콘신주의 라신을 찾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곳에 33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When my predecessor came to Racine with the promise of, quote, reclaiming our country's proud manufacturing legacy. Well, we had infrastructure day every week for 4 years. Didn't build a damn thing. 이날을 포함해 수요일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행사가 집중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수요일은 성추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법원에 가지 않는 날입니다. 이날만 선거운동을 하는 트럼프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일부러 물타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발표한 것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한 것도 모두 수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은 공화당 내부에도 있습니다. 전날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의 승리였지만 니키 헤일리를 뽑은 이도 21.7%나 됐습니다. 헤일리는 이미 2달 전 경선 하차를 선언했는데도 지난달 위스콘신에선 13%, 펜실베니아에선 17%로 득표율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헤일리 지지층 중엔 트럼프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많아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표를 구하려면 국내든 해외든 피 튀기는 티켓팅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리셀가, 티켓을 되파는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곤 하는데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티켓의 부당 거래를 막는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법이 제정됐는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티켓 사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국 투어 공식 티켓 가격은 6만 7천 원에서 68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웹사이트에 팬들이 몰려들자 사이트가 마비됐고 그새 표 가격은 4,8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 재판매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이런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 법을 제정했습니다.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사기 티켓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가 티켓을 모두 낚아채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법은 티켓 재판매자가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하고 티켓 2장 이상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Reinforces and affirms our federal prohibitions on bots and empowers the Commissioner of Commerce to request data from ticket sellers to see if they have observed bot activity in large volume ticket sales. 법안을 발의한 켈리 몰러 의원도 티켓 사재기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티켓 재판매 사이트 스톱허브 측은 티켓 구매자에게 투명한 거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스위프트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 모 회사인 국내 기업 네이버의 지분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가 결산 설명회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システムだけではなく、サービス事業領域においてもネイバー社との委託関係の終了に向けてすでに着手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총무성은 앞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리고 네이버가 가진 지분을 정리하라고도 했는데 이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資本移動に関しては当社からの要請を強く続けております。ソフトバンクとネイバーの間で交渉は行われておりますが、本日時点で決定した事項はございません。 유일한 한국인 대표이사인 네이버 출신 신중호 CPO도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安心できない今状況不安をかけたところで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라인에서 한국을 지우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가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지도했던 주제 모리뉴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관한 생각도 풀어냈는데요. As a Korean player, I look at Son as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한국 선수들이 가지는 특징을 묻자 나온 답이었습니다. He has this modern mobility of the attacking players. One of the most important players of the club, for not just for the last decade, for history. 손흥민이 김민재를 추천해 토트넘에서 영입하려고 했던 순간도 털어놨습니다. 영상통화도 하고 에이전트와도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비용 때문에 무산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팀을 향해선 압박감을 이겨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Qatar and recently the last one, Jordan, incredible. The level i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Asia is a good level. But to win the Asian Cup, please do it, 소셜미디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노을 어린이 기억하시나요? 저희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엔 또 다른 노을이를 함께 만났습니다. 나는 1학년 차노을,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아빠와 함께 만든 뮤직비디오로 주목을 받은 노을이가 같은 이름을 가진 강아지 못생긴 노을이와 만났습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 유기견이었던 노을이는 입양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50만의 스타 강아지가 됐습니다. 믹스도 또 이제 못생겼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유기견도 못생겼다는 인식이 강하고 한데 못생긴 노을이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까지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영상 모두 아버지의 마음으로 노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참이반 노을이와의 만남,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을까요? 노을이는 요즘에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강아지 노을이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정말 자주 다니거든요, 요즘에.
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준비 중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한다면 무기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있는 민간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선 라파에서의 중대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고폭발성 탄약 1회분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어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예정된 출소일 2달을 당겨 오는 14일 출소하는데요. 민주당 등 야권은 최 씨의 가석방을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로 비유하며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결정하자 야권이 일제히 성명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공정과 상식이 불공정과 비상식에 무릎 꿇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신당도 최 씨의 가석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불쾌한 어버이날 뉴스를 봐야 했다며 비꼬았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5월에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으니 경사가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최 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 씨는 논란이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나이, 형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4개월 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을 벗기기 위해 대통령실이 외압을 했는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할 핵심입니다. 저희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의 진술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조사와 5개월 뒤의 조사에서 말이 크게 바뀐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북 예천을 돌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임 사단장은 작전을 잘할 수 있게 현장 지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사단장에게 지시를 받았다. 여단 참모 앞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사단장이 엄청 화났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병사들에게는 경례를 잘 안 한다.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임 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26일 해병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이 7월 18일 현장 책임자를 질책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묻자 쳐다만 보고 경례를 안 하고 모자를 안 쓴 것을 보고 7여단장을 통해 안전교육을 하라고 지시해서 교육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임 사단장이 5개월 뒤 군사법원에 낸 진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7여단장에게 직접 언급한 건 바둑판식 수색 정찰이라는 8글자밖에 없었다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보다는 지도와 격려, 칭찬 위주로 현장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 지휘관들이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확대, 왜곡,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례와 모자 등을 교육했다는 진술이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사칭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임 사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됐다가 빠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바꾼 건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날 임 사단장의 현장 지도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선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대와 제주대가 잇따라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정부는 부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부산대 의대의 기존 입학 정원은 125명. 이를 정부가 배정한 대로 늘리려면 학칙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되기 바로 직전 단계인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가운데 처음입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교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학칙을 바꾸지 못하는 학교들이 더 늘어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곳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부산대뿐만 아니라 제주대도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려는 대학도 있습니다. 강원대는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유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서둘러 학칙 개정을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외국 면허를 가진 한국인이 대부분일 거라며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인 김미영 팀장이 3년 전 필리핀에서 붙잡혔는데 이달 초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사기를 벌인 조직의 총책은 전직 경찰 박모 씨로 그동안 한국 송환이 계속 미뤄지던 중이었습니다. 최광일 PD입니다.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이끌었던 박모 씨. 9년간의 국제 공조 수사 끝에 2021년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주요 국외 도피 사범이잖아요. 워낙에 또 중요하기도 하고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보니까 꼭 좀 검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국내 송환을 기다리던 중 박 씨가 현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사실상 범죄를 만들어 송환을 지연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필리핀 현지 내에서 사건 사고를 만드는 거죠.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쪽에 쉽게 애들 돈 몇 푼 주고 만들 수 있으니까 케이스를. 한국에 송환되면 중형을 피하기 힘들었던 박 씨는 재판을 앞두고 현지 교도소에 이감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재판이 열리기까지 약 3년간 국내 송환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초 박 씨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겁니다. 박 씨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으로 2008년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2011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3명과 손잡고 김미영 팀장으로 활동하며 본인이 검거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반응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알려진 피해액만 약 80억 원, 범죄 추정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검거 당시 박 씨의 정보를 제보한 복수의 현지인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해외 도피 사범 중 허위 고소로 장기간 소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탈옥까지 이어진 경우가 박 씨가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박 씨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엔 10도 안팎으로 쌀쌀한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18도에서 26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